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기초 황인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판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돈을 준비해서 자판기 투입구에 돈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돈을 인식해서 준비된 음료수를 선택하게끔 기다리죠. 사용자가 음료수를 선택하면 음료수를 반환하고 잔돈도 반환합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기능들을 쭉 구현하는 것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기준으로 돈을 넣는 기능, 돈을 받는 기능, 음료를 받는 기능을 만들어서 따로따로 구현해 놓고 그것들을 순서만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현할 기능들을 데이터 단위로 묶어서 각자 기능적 객체를 만들고 이를 배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이죠. 쉽게 말하자면 순서대로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열하는 것은 절차 지향형, 그리고 기능별로 구현을 캡슐처럼 하나하나 기능을 세트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성을 가진 개념 중 하나인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 학급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1학년 2반, 2학년 3반 이런 반들이 있었죠. 그 클래스의 철자와 같습니다. 클래스는 객체 지향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함수와 사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함수와는 비슷하지만 함수와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특정 양식을 가지고 여러 객체를 찍어내는 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함수는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서 값을 리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클래스는 양식을 가지고 여러 객체는 여러 변수 값을 가지는 객체를 찍어내는 틀과 같은 양식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헬스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헬스장 아르바이트인데 파이썬 헬스장이고 특이한 점이 파이썬을 사용해서 운영과 관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배운 것들은 변수를 선언하거나 함수를 만들고 모듈을 쓰고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자, 회원을 모집하는데 회원이 등록하면 여러 정보들을 받겠죠. 이름과 나이, 그 다음 몸무게, 체지방률 이런 걸 받는다고 합시다. 첫 번째 회원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이를 받아야겠죠. age 1 이름 먼저 받을게요. name 1 첫 번째 회원 홍길동 나이는 28. 그 다음 몸무게 weight 75kg. 그 다음 두 번째 회원이 왔다고 합시다. name 2 유재석 age 1은 2는 42. weight 2 68kg. 자, 이렇게 일일이 변수를 만들면 우리는 사람이 이 규칙성을 외워서 숫자를 외우고 직접 등록해야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리스트를 사용해도 될까요? name 리스트라고 해서 홍길동, 유재석 이렇게 회원이 들어올 때마다 리스트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하지만 리스트를 3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따로 3개를 관리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헬스장의 회원을 등록하는 양식을 만들어서 이 양식 하나에다가 변수들을 쫙 미리 세팅해 놓고 값을 받으면 리스트를 일일이 만들 필요도 없고 변수를 일일이 만들 필요도 없겠죠.
이것이 바로 클래스의 필요성입니다. 자, 헬스장의 회원들이라는 뜻을 가진 짐 인포 또는 회원 정보라고 해서 그냥 인포라고 할까요? 짐 인포라고 하죠. 짐 인포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름, 네임, 그 다음 나이, 에이지, 몸무게, 웨이트 이렇게 양식을 받아 놓으면 체지방률은 빼버리고 이렇게 양식을 받아 놓으면 A라는 사람이 왔을 때 변수 3개 한 번에 B라는 사람이 왔을 때 변수 3개 한 번에 C라는 사람이 왔을 때 변수 3개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겠죠. 이 클래스라는 것을 만들고 이 클래스 안에 변수 설정 기능을 넣어두면 자 1학년 애들은 1학년 1반부터 1학년 10반까지 자기 반에 찾아가겠죠. 그것처럼 1학년이라는 특성이 아니라 짐 인포 헬스장 회원이라는 특성을 가진 한 반의 애들을 그 애들은 A, B, C, D 뭐 다양하겠죠. 등록할 때마다 계속 생겨나겠죠. 얘네들을 똑같은 변수를 한 번에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변수는 변하는 수죠. 하지만 A, B, C, D는 고객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 고객들은 여러 변수를 가지죠. 그럼 이 고객들을 객체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클래스를 적용시킬 객체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클래스를 만들어 보아야 하겠죠. 클래스의 기본형은 말 그대로 클래스 써주면 되고요. 함수 정의하듯이 짐 인포 클래스명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클래스를 처음 호출할 때 정정 인스턴스에 클래스를 붙여서 클래스를 선언했을 때 그 순간 바로 실행되도록 함수를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initiate 스타트로 했어도 됐겠는데 이 함수를 만든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자, init 시작한다. 클래스가 호출될 때 바로 시작할 거야. 그래서 셀프 여기서 셀프는 이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이게 클래스 생성의 기본형이에요. 클래스 생성 기본형 클래스라는 키워드 그 다음 클래스 이름 그 다음 define 정의한다 init 이 클래스가 선언되었을 때 그 순간 바로 실행할 함수 init 시작하다 그리고 셀프는 입력 변수 매개 변수 인수 어규먼트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을 받겠다 셀프 영어로 제기대명사죠. 이 클래스에 사용된 이 앞에 붙는 A, B, C, D, E, F 이걸 그대로 받겠다 라는 뜻입니다. 셀프는 사용하면 바로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 셀프 인스턴스에 이름 받을 거죠. 이름을 인풋 받도록 합시다.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나이 받아야겠죠. 나이는 형변 안에서 받아야 되겠죠.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몸무게 받아야겠죠. 셀프 점 몸무게 weight 몸무게를 입력해 주세요. 괄호 하나 빠졌네. 여기도 괄호 채워 넣고 형변환 숫자니까 인트로 받아야겠죠. 자, 이렇게만 해주면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메인문에다가 닫아버려요. 이건 세팅한 겁니다. 셋업한 거예요. 여기다 메인문을 작성해야겠죠. 프로그램 시작 해서 실행해 볼게요. 프로그램 시작이 출력되었죠.
클래스는 만들어졌지만 호출을 안 했으니까 사용이 안 됐고 이 프로그램 시작에 출력된 겁니다. 이제 클래스를 사용해 볼게요. A라는 애를 만들 거야. 근데 이 클래스네. A라는 애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 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애야. 실행했을 때. 이 클래스에 작성된 이닛이 실행되면서 순차적으로 정보들을 물어보네요. 이름 입력해보죠. 홍길동, 나이 32, 몸무게 85kg. 입력받고 종료되네요. 그럼 데이터를 입력했으니까 사용도 해봐야겠죠? 사용하는 코드를 만들어 봅시다. a.name 그리고 a.ag, a.weight 이 a라는 인스턴스, 이 a라는 객체에 대해서 클래스를 선언했더니 이 세 가지 변수가 과연 할당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름과 나이를 입력하고 몸무게를 입력하면 각자 데이터들이 변수들이 할당돼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라는 것도 만들어서 회원을 등록해 볼게요. 다음 출력. 이번에는 인스턴스가 B. 출력해 보면 그 다음 이렇게 이 하나의 클래스를 사용해서 세 가지 변수를 받은 후에 각 객체에 대한 변수를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매번 프린트랑 인스턴스를 입력해 주어야 하니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 클래스에 함수로서 만들어 봅시다. def hello 인사하는 함수 hello 그 다음 인스턴스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self 그 다음 print 반갑습니다 땡땡님 나이는 땡땡 몸무게는 땡땡입니다. 뭐 수집된 이라고 할까요? 말을 좀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 줄을 바꾸고 점 포매팅을 해줘야겠죠. 여기에는 self.name 그 다음 self.ag 그 다음 self.weight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A라는 객체와 B라는 객체 인스턴스를 각 클래스로 할당을 해서 그 다음은 A라는 인스턴스에 hello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함수의 호출이죠. 이렇게 두 가지 hello라는 함수를 정의했어요. 이 클래스 안에 그 다음 A라는 객체와 B라는 객체를 클래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클래스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A와 B는 변수가 아니라 객체입니다. 인스턴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 둘, 셋. 세 가지 값을,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죠. A와 B 인스턴스는 세 가지 변수를 가집니다. 그 다음 이 클래스는 함수가 있는데 hello 함수가 있네요. 이 hello 함수의 인수, 입력 변수는 이 앞에 인스턴스를 따른다 라고 해서 셀프가 들어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도 정상적으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과 이닛으로 이 클래스를 선언할 때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코드들을 작성했고 자, 이 클래스 경우는 헬스장의 회원 정보를 받기 때문에 이 함수가 이 클래스가
선언되면 세 가지 변수를 이 인스턴스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선택적으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헬스장의 고객 정보를 받는 짐인포라는 클래스, 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중간에 헬스장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름, 나이, 몸무게도 받는데 성별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self.gen 성별을 받으면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상속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데이트를 의미하는데요. 클래스를 닫아버리고, 자,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짐 인포 버전 2라고 만들어 봅시다. 우리 게임을 할 때도 항상 무언가 패치가 되고 픽스가 될 때 버전 업데이트를 하죠. 그러면 이게 1.0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버전 1.1이라고 할게요. 점을 입력하면 안 되니까 버전 2라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버전 2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소괄호 안에 값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짐 인포를 상속받겠다. 이게 부모 클래스고 이게 자식 클래스가 되어서 이 짐 인포 버전 2는 이 짐 인포에 생성되어 있는 이 값들을 가져와서 쓸 겁니다. 라는 의미로 이 소괄호에 짐 인포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정의해 주어야 되는데요. init 제일 처음에 self 이건 똑같죠? 이거랑 똑같은데 위에 걸 그대로 가져오려면 슈퍼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점 init 이렇게 해주면 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슈퍼 부모님은 마치 슈퍼맨과 같은 존재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슈퍼라는 키워드와 init 시작하다 슈퍼 init 부모 거를 시작하겠다. 이걸 그대로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만 해서 사용해 볼까요? 같이 지우고 이번에는 C라는 인스턴스 객체에다가 성별까지 받을 아니죠, 아직까지는 버전 2죠. 그냥 버전 2는 슈퍼 init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위에 거랑 아직은 똑같습니다. 기능은 단지 버전 업데이트 테스트입니다. C라는 애를 만들어서 gym import 버전 2 equals 이렇게 클래스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 D라는 애도 gym import 버전 2 이렇게 해놓고 나면 클래스가 선언돼서 이 C와 D라는 객체에 슈퍼 부모한테 뭐를 받네? 부모 클래스가 뭐지? 짐 인포구나. 짜잔 짐 인포 찾아가서 init 보니까 self name age weight가 설정되어 있네. 이겁니다. 자, 클래스는 기존 클래스가 있는데 이 기존 클래스에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 원본을 건드려도 되지만 이 원본을 건드리지 않고 업데이트를 하려면 똑같은 것을 사본을 만들어서 거기다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 짐 인포의 기능을 그대로 상속받는 부모님한테 상속받는 재산 이 기능들과 이 코드들을 재산이라고 치면은 상속받는 거예요. 자, 짐 인포 버전 2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것은 짐 인포의 기능들을 구현된 코드들을 상속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클래스가 선언되면 제일 먼저 시작할 코드 그리고 인스턴스 셀프를 입력 변수로 받겠다라는 뜻이고 슈퍼 상속받을 거야 init을 이 부모의 init을 상속받아서 그대로 쓸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자식 클래스를 실행시키면 부모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실행되겠죠.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실행되네요. 하지만 출력 코드가 빠졌네요. 왜냐? 출력 코드를 안 써줬으니까요. 그 다음 여기 hello라는 변수는 생성을 안 해줬죠. 여기에 hello라는 변수가 작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자, 우리가 시작될 때 설정해 주는 값을 부모의 클래스에서 그대로 가져오겠다. 슈퍼.init을 해주었고, 이 hello라는 함수는 이 부모 클래스 안에 있었지만 그대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상속받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함수, 클래스 내부에 만들어진 함수들은 사용할 수 있다. 자, 클래스라는 객체지향적인 개념도 처음 배우는데 부모와 자식, 뭐 상속 이런 것까지 나가니까 혼동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싹 다 날려버리고. 자, 인스턴스는 객체이고 클래스로 선언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클래스라는 것은 여러 변수를 가지게 되는 객체라고 알면 되겠죠. 자, 클래스는 만드는 것이고 만드는 것, 인스턴스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세팅해 놓는 것, 인스턴스는 그때그때 등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겠죠? 그 다음 클래스의 기본형은 클래스, 그 다음 클래스 이름하고 쌍점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 클래스는 항상 시작하는 언더바 2개 init 셀프가 기본적으로 시작 함수 먼저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셀프 점 이 인스턴스를 받는 셀프 점 뭐 사용하는 변수 뭐 name 이런 것을 할당해도 되고 모든 사람 이름이 똑같지 않을 거니까 저희는 인풋을 받았었죠. 이렇게 셀프로 해도 되고 다른 함수들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 이 클래스를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싶을 때는 상속받아서 쓸 수 있는데 이때도 클래스하고 클래스명 to 해서 클래스명이라는 이 함수의 기능들, 이 코드들을 상속받겠습니다. 애가 부모님이고 저는 자식이에요. 물려받아서 쓸 거예요. 라는 뜻이고 여기서 def 역시 init이 존재하죠. 시작 함수. 근데 부모님한테 그대로 물려받을 거라면 super init 언더바 이렇게 작성해 주면은 이 시작 함수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업데이트할 요소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셀프 성별을 할 거다. 셀프 제한 해가지고 인풋 성별 입력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게임을 많은 분들이 하시죠. 게임에서도 예를 들어서 마법사가 있어요. 근데 마법사인데 어떤 스킬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파워 어택이라고 할까요? 이 파워 어택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가져오는데 여기서 데미지를 살짝 수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셀프 데미지가 100이에요. 그러면 패치를 해가지고 똑같이 가져와야겠네. 일단 모든 세팅되어 있는 코드는 부모한테 가져오고
그 다음 데미지만 뭐 130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현한 클래스를 업데이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업데이트를 할 생각이 없는데 일단은 2로 만들었다. 상속받은 걸 만들었다. 그럼 일단 패스를 입력해 놓으면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이것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클래스 먼저 복습하고 그 다음 상속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 1 클래스 복습하기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클래스를 생성할 때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클래스 이름을 클래스 네임을 적어주고 쌍점으로 마무리했죠. 그 다음에 시작 함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는 생성자입니다. 이 init은 생성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요. 이 셀프는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self.name, self.age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 클래스로 선언된 인스턴스에 할당해 주죠. wait. 예를 들어 이것을 사용해서 값을 뭐 넣어 놓고 A는 클래스 네임이다 라고 하면 이 A가 인스턴스가 돼서 이 세 가지 값을 가지죠.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진다 라는 말도 맞는데 정확히는 필드입니다. 하나하나 필드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용어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를 배우기 전에 다 지워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값을 넣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예로 들어볼게요. 샌드위치라고 해서 샌드위치에 뭐 빵의 종류, 브레드, 브리오슈 번, 그 다음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재료, 뭐 햄이라고 할까요? 비엔나 소세지. 이렇게 넣어줘도 클래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샌드위치에는 클래스로 선언하고 B라는 샌드위치도 샌드위치 클래스로 선언해 버리면 이 두 가지 객체가 이 두 필드를 가지게 되는데요. 출력 A.bread 정정 A 샌드의 브레드 B 샌드의 브레드 점 브레드. 자, 이렇게 객체 점 필드명, 객체 점 필드명 또는 객체 점 변수명 이렇게 하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변수 이것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모든 클래스가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지는 예시죠.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응용해 보면 일단은 디폴트 값을 넣어두고 빈 값으로 ascend.bread는 오레가노 빵, 그 다음 bsend.bread는 뭐 치아바타 빵 이렇게 값을 넣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샌드위치라는 공통된 객체죠. 클래스로 객체로 만들어 버리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필드를 똑같은 양식으로 한 번에 생성해서 쓸 수 있죠. 출력해 보면 이렇게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를 할당해서 다른 값으로 할당해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완벽한 작동을 위해서 샌드위치라는 클래스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함수를 추가해 버리죠.
가격을 올린다. up price. 그 다음 셀프 객체를 그대로 받고 그 다음 뭐 가격이니까 오르는 가격 가치라고 할까요? value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가격을 올리고 싶을 때는 up price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것은 value만큼 올리고 그 다음 down 가격을 내릴 때 down price를 만들어서 value self.price 이것은 값을 빼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원래 가격을 여기다가 설정해주고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할 때 샌드위치 가게 사장이 되어서 이 클래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클래스는 필드를 세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변수를 빵 이름과 햄 이름과 가격을. 그 다음 이 클래스는 함수를 두 가지 가지고 있죠. 가격이 오르는 경우와 내리는 경우. 이것을 미리 세팅해 놓고 개발자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먼저 샌드위치 1은 샌드위치라는 객체다. 그 다음 샌드위치 1의 빵의 종류는 오레가노 빵이다. 그 다음 샌드위치 1의 프라이스는 7,800원이다. 이렇게 하고 샌드위치 2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샌드위치 2는 역시나 샌드위치 클래스다. 그럼 이 세 가지 필드를 똑같이 가지겠다. 얘랑 같은 객체니까 등록을 한 거다. 샌드위치 집 사장이 돼서 메뉴판에 등록을 한 거죠. 그 다음 샌드위치 2는 빵을 쓰겠다. 무슨 빵? 뭐 로즈마리 빵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샌드위치 1의 프라이스는 7,700원이다. 햄도 있는데 햄을 안 썼네요. 햄은 뭐 베이컨이다. 샌드 1의 필드 햄은 그 다음 샌드 2의 햄은 비엔나다. 자, 이렇게만 하고 가격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샌드위치 사장인데 로즈마리 빵이 비싸졌네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어프라이스를 쓰면 되겠죠. 어프라이스를 써서 가격을 올려봅시다. 샌드위치 2에 어프라이스라고 하고 셀프 컴마 밸류였죠. 여기 셀프 컴마 밸류. 하지만 이 셀프는 이 앞에 객체로 지명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내릴 가격만 써주면 되겠죠. 정정 올릴 가격만 300원을 올려버릴게요. 이렇게 하고 샌드위치 2의 프라이스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7,700원에서 300원이 오른 게 출력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한 거죠. 출력 8,000 정확히 출력되었죠. 자,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네 가지, 뭐 500가지, 만 가지를 이 필드 정해져 있는 변수의 개수, 정해진 양식으로 이 객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클래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객체 이름점 필드명, 객체 이름점 필드명으로 이렇게 선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init 생성자를 사용했었죠. 생성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self.bread 하고 직접 그때그때 입력을 받았었습니다.
여기도 self.hem 인풋 받고, 여기도 self.price 해서 인풋 받고. 우리가 가장 먼저 클래스를 배웠을 때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이런 방식의 사용 빈도가 적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변수, 세 가지 필드를 하나의 클래스로 선언하면 자동으로 변수를 만들지 않아도 통일된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통일된 양식으로 객체를 계속 등록해서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게임 캐릭터를 만들 때 똑같은 것들을 계속 복제하고 등록하죠. 내가 헬스장 사장님인데 손님들을 받을 때 똑같은 양식으로 회원들을 받겠죠. 이러한 서비스와 제품들을 개발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객체 지향 클래스라는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럼 복습할 수 있는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생성자로 필드가 있고요. 이 필드는 num과 name입니다. 학생의 이름과 번호입니다. 자, 토끼반 레빗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이 레빗이라는 클래스를 선언하면 가장 먼저 실행되는 생성자가 num과 name이라는 두 가지 필드를 인풋으로 입력받게 합니다. 이때 num은 정수로 인티저 항변환을 해주어야겠죠. 그 다음 체크라는 함수, 클래스 내부에 있는 이 함수는 출석 체크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스코어라는 함수는 입력 변수 인수를 입력받아서 그레이드를 설정하는 함수인데 40점 이하면 C, 40점 초과, 그 다음 80점 미만일 때는 B, 그 다음 80점 이상일 때는 A 학점이 됩니다. 여기서 학점은 그레이드. 그러면 이 클래스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학생은 equal 레빗이라는 클래스다. B라는 학생도 레빗이라는 클래스다. 그 다음 프린트 땡땡번 누구누구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면 포맷 a.num 넣고 a.name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B라는 객체도 만들어 줬으니 B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출력해 봅시다. 이름 민서 번호 1번, 이름 수지 번호 2번. 민서와 수지가 만들어졌죠, 객체로. 그 다음은 이 체크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프린트 함수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지 않고 바로 호출하면 됩니다. A라는 인스턴스를 체크 함수 호출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셀프로 이 안에 인수, 어규먼트는 넣지 않습니다. A와 B를 둘 다 출력해 보면 민서 1번, 수지 2번 이렇게 번호와 이름과 출석 체크, 번호, 이름, 출석 체크 이 체크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코어는 A.score 그 다음 0부터 100 사이의 숫자 55 그 다음 B.score 88 민서 1번 수지 2번. 자, 점수와 학점, 점수와 학점. 자, 이 인수 어규먼트로 쓰인 이 숫자에 따라서 학점이 바뀌죠. 그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시해 드렸죠. 자, 이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사용적인 부분이니까 꺼버리고, 자,
주석도 다 지워버릴게요. rabbit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한다. rabbit은 num과 정수로 입력받는 num과 문자열로 입력받는 name 필드를 가진다. rabbit 클래스는 함수를 가지는데 체크와 스코어가 있다. 체크는 인수를 입력받지 않고 학생의 번호와 이름을 출력한다. 출력문 예시는 땡땡번 홍길동입니다. 출석 체크 완료.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스코어는 셀프 컴마 스코어를 입력받는데, 자, 이것은 함수명이고 이것은 변수명입니다. 스코어를 입력받는데 인수로 쓰인 스코어가 인수로 받은 스코어가 40 미만일 때는 C, 40 이상 80 미만일 때는 B, 그 다음 80 이상일 때는 A가 되도록 한다. 여기서 A, B, C 학점은 그레이드다. 필드 변수이다. 출력문은 땡땡 학점이고 땡땡점이고 학점은 땡땡입니다. 점 포매팅해서 뭐 스코어, 그 다음 그레이드 쓰면 되겠죠. 셀프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이 주석들을 참고해서 레빗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직접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실습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세지항이라는 개념이 처음이어서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다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클래스가 선언되면 제일 먼저 시작한다의 단어의 줄임인 init, 가장 먼저 함수로 만들어지죠. 생성자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인스턴스에 점이 붙어서 필드를 만들어내죠. 우리는 name과 num이라는 필드를 만들 거고 input, 입력받을 겁니다. num은 숫자이기 때문에 int로 형변환 해줬죠.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클래스를 만들면 하나의 객체에 여러 변수, 여러 필드를 생성할 수 있는데 그것을 셀프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A라는 이름의 클래스, B라는 이름의 클래스, C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면 A. 아이고, 자동 완성됐네요. A. B. C. 해서 각각의 필드들을, 각각의 여러 변수들을 이 객체가 가지게 되죠. A 하나만 만들었는데도 A.name과 A.num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생성자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체크라는 함수는 번호와 이름을 포매팅을 해서 출력문을 사용하는 리턴 값이 없는 함수죠. 그 다음 스코어는 점수라는 인수, 아규먼트, 입력 변수를 입력받아서 이것을 조건문에 따라서 self.grade를 C, B, A 또는 여러 조건에 따라 그레이드를 할당해 주면 됩니다. 입력받은 변수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드와 스코어를 출력문을 통해서 출력하면 됐었죠. 그럼 이 클래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A는 토끼반이다. A라는 객체는 소괄호 써주고요. B라는 객체도 토끼반입니다. C라는 객체도 토끼반입니다. A, B, C를 이렇게 클래스로 선언하는 순간 이 두 가지 필드를 갖게 됩니다. init, 생성자가 생성을 해버리는 거죠. 필드를 3개 가질 수도 있고 4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선언했던 거는 변수입니다. 메모리에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특정 데이터 값을 저장했었죠. 하지만 객체 지향은 객체는 여러 변수들을 자기 혼자 갖게 됩니다. 어떻게? A.name, A.num, 나중에는 A.grade, 뭐 A.score 이렇게 여러 필드, 여러 변수들을 한 놈이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변수와의 큰 차이점. 객체는 여러 변수들을 자기 혼자 쓸 수 있다. 양식을 만들어서 그 양식에 맞게끔 등록을 할 수 있다. 마치 게임 속 캐릭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헬스장의 회원을 등록하는 것처럼 여러 변수들을 다루는 객체들을 클래스를 만들어서 쓸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는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a.name 그 다음 뭐 c.num 이런 거를 한번 출력해보고 그 다음 프린트 함수 없이 c.check 그 다음에 b.뭐 스코어 점수는 24점 이 정도만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름 서영이 번호 14번 이름 뭐 민정이 번호 19번 그 다음 유한이 23번 이러면 필드 서영이라는 애를 객체를 만들었더니 A라는 객체로 만들었더니 num과 name을 가지고 num과 name을 가지고 num과 name은 앞에 인스턴스를 붙여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객체 안에 있는 필드 특정 변수를 객체 이름 점 변수명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여러 함수들까지 return 반환되는 값이 없는 실행 함수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것을 출력하게 되는 그리고 입력 변수 인수를 받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걸 지우고 return 값을 사용해도 되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다양한 클래스 내부에는 함수를 설정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객체지향 중에 아주 간단한 클래스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시작할 때는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복습하고 파이게임으로 게임을 만들어 보는 파이게임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